자, 첫 번째 처에 있음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이해입니다. 이해. 이해로서의 거기에 있음입니다. 하이데거에 따르면 이해는 언제나 기분 잡힌 이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처에 있음과 이해는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기분 잡혀 있는 이해고요. 현존제의 그 때문에 이거 앞에서 우리가 세계의 세계성 할 때 이야기를 했죠. 궁극 목적이 여러 밝혀져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와 더불어 유의미성도 여러 밝혀져 있죠. 그래서 그때 기억나시죠? 움쭈니, 보름빌렌이니 이런 거하고 이렇게 이제 그 페어바이젠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지시 목적의 계열이 있고 이것을 이제 유의미하는 이제 그 베도이텐의 계열이 있는데 이런 이제 유의미성 이런 것들이 이제 함께 여러 밝혀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유의미성이라고 하는 것이 세계 자체가 여러 밝혀져 있는 하나의 네트워크이고 하나의 시스템이죠.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세계가 어떻게 어떤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지 그 세계를 알 수 있는 거죠. 이것은 이제 사물들의 어떤 관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런 이제 것들의 목적의 어떤 연관관계, 의미의 연관관계 이런 것들이 이제 세계의 어떤 연관관계가 되고 우리 한 세계를 이해한다는 건 바로 이러한 목적과 의미를 잘 이해한다는 것이 바로 이제 이런 한 세계를 잘 이해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해한다라는 말을 하이데거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존재적 차원에서 이해한다는 것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너 휴대폰 이해했니라면 내 휴대폰을 쓸 수 있으면 이해했다는 거죠. 어떤 일을 처리할 수 있고 어떤 일을 할 수 있으면 그것은 그걸 이해한 거예요. 자동차를 이해했단 말은 자동차를 몰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실존 범주에서 말하는 이해는 그거하고 좀 다릅니다. 이것은 존재할 수 있음, 자인 쾌넨, 존재 가능이라고 하는 현존제의 존재 양식하고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넘어서요. 현존제가 이해한다는 것은 뭐냐면 현존제는 뭔가를 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추가로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자가 아니고 현존제는 그 자체로 가능 존재입니다. 쾌넨 자인이에요. 그러니까 쾌넨 자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언가가 될 수 있는 가능한 존재가 바로 현존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현존제가 이해한다는 건 뭐냐면 자기가 이러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 가능이자 가능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러한 것도 할 수 있고 저러한 것도 할 수 있고 이러한 존재가 될 수도 있고 저러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이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이해한다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이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내가 휴대폰을 다룰 수 있고 컴퓨터를 조작할 수 있고 기계를 다룰 수 있고 이런 것들은 부차적이라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나입니다. 나. 실존 범주에서 이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존재 가능이자 가능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공허한 논리적 가능성이 아닙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우발성도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실존 범주에서의 이제 이런 그 가능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가능하다든지, 그래서 이제 가능성, 필연성, 현실성, 뭐 우발성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자기가 가능 존재이자 존재 가능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제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가능성은 눈앞에 있음의 양태적 범주로서의 가능성인 거죠. 이것은 뭐냐면 그 씨앗이 나중에 도토리 나무가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눈앞에 있음의 양태적 범주로서의 가능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아직 현실화 안 된 거죠. 아직 필연적이지도 않은 거. 그래서 단지 가능한 것이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현실성이나 필연성보다 하위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보통 말하는 이제 가능성이고요. 실존 범주로서의 가능성은 현존제의 가장 근원적이고 최종적이고 적극적이고 존재론적이고 아주 그 수식어가 많죠. 가장 근원적이고 최종적이고 적극적이고 존재론적인 규정으로서의
가능성인 거죠. 너는 가능성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바로 현존재가 바로 이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실존 범주로서의 가능성은 내던져진 가능성이에요. 가능성이지만 또 동시에 내던져지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제 연관관계가 현존재를 좀 더 이렇게 더 통합적으로 볼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아직 눈앞에 없다. 앞으로 눈앞에 생길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존의 의미로 존재하는 그런 존재 가능. 이것이 바로 이제 현존재의 어떤 중요한 의미로서의 이제 존재 가능이고요. 이해로서의 현존재는 자신의 존재 가능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눈앞에 있지 않다고 아는 게 아니라 이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존재 가능을 안다는 것이 바로 이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계속적으로 하이데거가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해에는 기획투사가 있습니다. 기획투사. 이런 이제 이해는 그 안에 기획투사라고 하는 실존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던진다는 것입니다. 이해는 현존재를 유의미성과 그 때문에 보름 빌런으로 기획투사하는 거죠. 우리는 계속 살면서 기획투사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존재는 이미 기획투사했으며 그가 존재하는 한 계속해서 기획투사하면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어떤 가능 존재로서의 우리의 모습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해라고 할 때는 우선 가능 존재, 존재 가능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기획투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능성으로 존재하는 현존재의 존재 양식이 바로 기획투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존재는 항상 실제로 있는 그 이상이죠. 왜냐하면 언제나 가능 존재이고 언제나 기획투사를 하기 때문에 항상 그 다음을 늘 내다보는 존재가 바로 현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존론적으로 항상 현존재는 존재 가능 아직 아니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있는 거죠. 아직 아니다. 그리고 또한 현존재는 자신이 되거나 자신이 되지 못하거나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너 자신이 되라 라고 하는 격언이죠. 니체가 자신의 좌우명으로 삼았다고 하는 너 자신이 되라는 말이 의미를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충고할 수 있는 거죠. 다른 사람 되려고 하지 말고 너 자신이 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존재가 바로 현존재라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획투사는 언제나 세계 내 존재의 여러 밝힘과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해라고 하는 것, 기획투사라고 하는 것, 존재 가능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언제나 그냥 자기하고만 연관된 것이 아니라 세계 내 존재로서의 현존재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해를 할 때는 언제나 세계가 언제나 연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존 그 자체의 이해는 언제나 세계에 대한 이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데거는 이제 시야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시야, 봄인 거죠. 봄. 실존론적인 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도 있겠지만 실존론적으로 보고 실존과 관계된 시야를 투명성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투명하다는 것은 세계 내 존재 전체의 열어 밝혀져 있음을 세계 내 존재의 본질적인 구성틀의 계기를 두루 관통하여 장악하고 세계 내 존재가 어떤 것인가를 실존론적인 어떤 측면들을 다 보는 것을 이제 투명하게 자신을 본다는 거죠. 불투명성은 그렇게 못 보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자아중심적인 착각을 가지고 세계도 잘 모르는 이런 많은 사람들의 삶이 불투명하게 살아가는 거죠. 투명하다는 오히려 실존론적인 시야를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고요. 이때 이 시야는 바로 실존론적인 봄을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은 뭐냐면 실존론적인 차원을 볼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자신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알고 볼 수 있는 이런 이제 그 배려가 보는 거는 둘러봄이라고 하거든요. 이 둘러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봄을 말하는 겁니다. 저기 폰이 있는데 내가 저 폰으로 전화를 해야지. 저기 펜이 있는데 내가 펜으로 글씨를 써야지. 내가 이제 그렇게 사용할 거 없나 이렇게 막 둘러보는 거 있죠. 이것을 이제 이 둘러보면서 사용하려고 보는 것을 둘러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은 값싼 이해 방식으로 이해하는 거죠. 하지만 실존론적으로 보는 것은 이러한 자기 자신이 된다든지 자기 자신이 되지 않는다든지 내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기획투사를 한다든지 이런 거하고 연관된 것이 바로 실존론적인 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말하는 직관과 사유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이해의 봄에 비하면 파생적인 거죠. 그리고 이제 심지어 스승인 후설의 현상학적인 본질 직관도 이런 실존론적인 그 이해에 근거하고 있는 파생적인 걸로 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굉장히 또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가능성으로 기획투사함에는 이미 존재 이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단어죠. 자인스 페어스텐트니스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존재 이해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사실 존재 이해라고 하는 것은 존재 시선까지 가야지 잘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의 존재 이해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는 상당히 뒤에 가서야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야기고요. 어쨌든 우리가 이러한 가능성으로 실존론적으로 기획투사하는 것은 존재 이해가 또 더 근원적으로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